여러분 혹시 비싼 돈 주고 산 영양제를 식물에 주었다가 오히려 식물이 까맣게 타 죽어버린 슬픈 경험 한 번쯤 있으신가요? 혹은 락스로 화장실 청소를 하려는데 뒷면에 적힌 200배 희석이라는 말에 당황해서 그냥 감으로 콸콸 들이부은 적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일상에서 1000배 희석, 500배 희석이라는 말을 정말 자주 마주칩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물에 타려고 하면 내 손에 있는 이 물병에 도대체 원액을 얼마나 넣어야 하는지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맙니다. 오늘은 바로 그 지긋지긋한 희석 배율 계산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을 위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아주 기막힌 계산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한 수학 공식은 다 버리셔도 좋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원액을 마주하더라도 단 1분 안에 완벽한 비율로 물에 타낼 수 있는 희석의 달인이 되실 겁니다.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이 감으로 대충 타서 썼던 그 비율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깨닫고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자, 과연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본격적인 계산법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왜 제조사들은 처음부터 쓰기 편하게 물에 다 타서 팔지 않고 굳이 이런 복잡한 원액 형태로 파는 것인지 그 배경을 잠깐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물류 비용과 보관의 효율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물에 주는 영양제나 살충제의 70%에서 90% 이상은 사실 물입니다. 만약 1000배 희석해서 써야 하는 원액 1리터를 미리 1000배로 희석해서 판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려 1000리터, 즉 1톤짜리 거대한 물탱크를 배달받아야 합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셈이죠. 게다가 원액 상태일 때는 성분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물과 섞이는 순간부터 화학적인 변화가 시작되어 유통기한이 극도로 짧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농축 원액을 구매해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만큼만 물에 타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희석이라는 과정은 귀찮은 수학 숙제가 아니라 가장 신선하고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해 소비자인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요리 과정과도 같은 것입니다. 가장 먼저 희석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그 막연한 두려움의 정체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1000배 희석이라는 말만 들으면 얼어붙을까요? 그것은 바로 단위에 대한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1리터, 2리터 같은 물의 양은 익숙하지만 1ml라는 아주 작은 양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눈으로 가늠이 안 되기 때문이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절대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전체 물의 양을 제품에 적힌 희석 배율로 나누면 됩니다. 이 문장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물의 양 나누기 희석 배율은 원액의 양이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식물 집사님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2리터짜리 빈 생수병을 떠올려 보세요. 2리터는 밀리리터로 바꾸면 2000ml입니다. 자, 제품 설명서에 1000배로 희석하라고 적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공식대로 2000ml를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결과는 2, 즉 원액 2ml를 넣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500배 희석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것도 방금 배운 절대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면 끝납니다. 2리터짜리 생수병, 즉 2000ml의 물을 준비하셨다면 2000을 500으로 나누어 보세요. 결과는 4가 나옵니다. 원액 4ml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1000배 희석일 때는 2ml가 필요했고 500배 희석일 때는 4ml가 필요했습니다. 희석 배율의 숫자가 절반으로 줄어드니까 들어가야 할 원액의 양은 2배로 늘어났죠. 희석 배율의 숫자가 작아질수록 그 약물은 더욱 독하고 진해진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1000배 희석보다 500배 희석이 숫자가 더 작으니까 더 약한 거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00배 희석은 1000배 희석보다 무려 2배나 독한 농도입니다. 이 개념을 헷갈리시면 식물에 치명적인 화상을 입힐 수 있으니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제 계산은 끝났습니다. 2리터 생수병에 2ml를 넣으면 1000배 희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난관에 봉착합니다.
도대체 2ml를 어떻게 정확하게 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분들이 숟가락이나 눈대중을 믿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릅니다. 밥 숟가락으로 대충 짐작해서 넣거나 뚜껑에 덜어서 쪼르륵 따르기도 하죠. 여러분,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에서 쓰는 일반적인 밥 숟가락은 가득 채웠을 때 무려 10ml에서 15ml가 들어갑니다. 만약 2ml를 넣어야 하는데 밥 숟가락으로 한 스푼을 넣었다면 무려 5배에서 7배나 진한 독약을 식물에게 부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잎이 노랗게 타들어가고 뿌리가 녹아내리는 원인이 바로 이 눈대중 때문입니다. 따라서 희석을 할 때는 주방용 계량 스푼이 아니라 약국이나 다이소에서 파는 플라스틱 주사기나 스포이드를 반드시 구비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측량을 위해 주사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약국에 가서 아이들 약 먹일 때 쓰는 바늘 없는 주사기 2ml짜리나 5ml짜리를 달라고 하시면 아주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사기에는 눈금이 아주 세밀하게 적혀 있어서 1ml, 2ml를 오차 없이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죠. 이 주사기 하나만 있으면 2리터 생수병에 1000배 희석액을 만드는 것은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됩니다. 주사기를 원액통에 꽂고 2ml 눈금까지 쫙 빨아들인 다음 물이 담긴 생수병에 쏙 밀어넣기만 하면 완벽한 1000배 희석액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만약 스포이드를 사용하신다면 스포이드 겉면에 적힌 눈금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사기나 스포이드 사용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여러 번 헹구어 말려두어야 다음에 다른 약재를 섞을 때 예기치 않은 화학 반응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스케일을 조금 키워보겠습니다. 베란다 텃밭이 아니라 주말 농장이나 야외 정원을 가꾸시는 분들은 이 리터 생수병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보통 등에 짊어지는 20리터짜리 농약 분무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이럴 때는 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원리는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단위를 밀리리터로 통일해 보세요. 20리터는 밀리리터로 환산하면 2만 밀리리터가 됩니다. 여기에 1000배 희석을 하라고 되어 있다면 2만을 1000으로 나누면 됩니다. 정답은 20입니다. 즉, 20리터 분무기 통에는 원액 20ml가 들어가면 완벽한 1000배 희석이 됩니다. 20ml 정도면 아이들 약 먹이는 작은 약병 뚜껑으로 한 컵 정도 되는 양입니다. 만약 같은 20리터 통에 500배 희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만을 500으로 나누면 40이 되죠. 원액 40ml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의 총량을 밀리리터로 바꾸고 나누기만 하면 어떤 거대한 통이라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속고 있는 한 방울의 미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글을 보면 500ml 분무기에 물을 채우고 영양제를 딱 한 방울만 똑 떨어뜨려 쓰라는 조언을 아주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이 한 방울이라는 기준은 믿을 만한 걸까요? 과학적으로 볼 때 액체 한 방울의 부피는 대략 0.05ml 정도입니다. 만약 500ml 물통에 0.05ml를 넣었다면 희석 배율은 무려 10,000배가 넘어갑니다. 제조사가 권장하는 1000배, 2000배에 비하면 맹물이나 다름없는 턱없이 부족한 양입니다. 반대로 어떤 원액은 걸쭉해서 한 방울이 0.2ml에 달하기도 합니다. 원액의 점도, 떨어뜨리는 스포이드의 입구 크기, 심지어 그날의 온도에 따라서 한 방울의 양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따라서 한 방울이라는 애매한 표현에 속지 마시고 반드시 인슐린 주사기처럼 미세한 눈금이 있는 도구로 정확히 0.5ml를 재서 넣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희석액을 만들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 중 하나는 바로 섞는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빈 통에 원액을 먼저 붓고 그 위에 물을 콸콸 틀어 받으시나요? 아니면 물을 먼저 채우고 원액을 넣으시나요? 정답은 둘 다 틀렸습니다. 완벽한 희석을 위한 정석적인 순서가 따로 있습니다. 빈통에 원액을 먼저 넣고 수도꼭지를 세게 틀면 엄청난 거품이 일어나서 물을 통 끝까지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거품 때문에 정량을 맞출 수 없는 것이죠. 반대로 물을 끝까지 찰랑찰랑하게 채운 다음 원액을 넣고 흔들면 통 안에 여유 공간이 없어서 물과 원액이 제대로 섞이지 않고 원액이 바닥에 뭉쳐있게 됩니다.
가장 올바른 방법은 전체 물의 양의 절반 정도를 통에 먼저 채우고 거기에 계산된 원액을 넣은 뒤 가볍게 흔들어 1차로 섞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을 통에 정해진 선까지 천천히 마저 채우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야 거품도 나지 않고 위아래로 골고루 완벽하게 섞인 희석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드닝을 하다 보면 병충해가 심해서 살충제와 살균제를 한꺼번에 섞어서 뿌리고 싶은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을 혼용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이상의 약재를 섞을 때 희석 비율은 도대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많은 분들이 끔찍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를 들어 2리터 물에 1000배 희석 살충제와 1000배 희석 살균제를 섞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분들은 약이 2개가 들어가니까 물도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서 물을 4리터로 만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약이 2개니까 약을 절반씩만 넣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각각 1ml씩만 넣습니다. 둘 다 완전히 틀린 방법입니다. 정답은 각각의 약재를 마치 독립된 물통에 타듯이 따로따로 계산해서 한 통에 넣는 것입니다. 2리터 물에 1000배 희석 살충제 2ml를 넣습니다. 그리고 같은 2리터 물에 1000배 희석 살균제 2ml를 추가로 넣는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물의 양 2리터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약재가 2리터의 물과 만났을 때 1000배의 농도를 가지도록 복립적으로 섞여야 제 기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혼용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재를 섞었을 때 비율 계산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혼용 순서와 가능 여부입니다. 아무 약이나 막 섞으면 안 됩니다. 성분이 부딪히면 물속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 젤리처럼 엉겨붙거나 침전물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약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식물의 잎에 묻었을 때 숨구멍을 막아 식물을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약을 섞을 때는 반드시 투명한 유리컵에 축소된 비율로 먼저 섞어보는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병 테스트라고 부릅니다. 또한 여러 약재를 섞을 때는 원액끼리 닿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이 절반 담긴 통에 A 약재를 먼저 넣고 완전히 저어서 녹인 다음 B 약재를 넣고 다시 저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물이라는 완충지대를 거쳐야 약재끼리의 갑작스러운 화학적 충돌을 막고 안전한 혼합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이번에는 세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한 희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셀프 세차장에 가면 다목적 세정제, 즉 APC나 카샴푸를 희석해서 씁니다. 이때는 1000배, 500배가 아니라 10대 1 혹은 100대 1이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사실 표현만 다를 뿐 계산 원리는 농약과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물과 약재의 비율이 10대 1이라는 것은 원액 1에 물 10을 섞어 총 11의 용액을 만든다는 뜻이기도 하고 편의상 전체 용량의 10분의 1을 원액으로 잡기도 합니다. 세차 분무기 1리터짜리 통에 10대 1 비율로 APC를 탄다고 해봅시다. 1리터는 1000ml죠. 이것을 10으로 나누면 100ml가 됩니다. 즉 원액 100ml를 넣고 나머지 900ml를 물로 채우면 완벽한 10대 1 희석액이 됩니다. 폼렌스에 넣는 100대 1 카샴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ml 나누기 100은 12 되므로 원액 10ml만 폼렌스 보틀에 넣어주시면 쫀쫀하고 풍성한 거품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흔히 쓰는 화장실 청소용 락스의 희석 비율도 알아두면 정말 유용합니다. 락스 원액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절대 원액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화장실 변기나 타일의 곰팡이를 제거할 때 권장되는 락스 희석 비율은 보통 200배에서 300배 사이입니다. 욕실 청소용 양동이에 물 3리터를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3리터는 3000ml입니다. 이것을 200배로 희석하려면 3000 나누기 200을 하면 됩니다. 정답은 15ml입니다. 락스 뚜껑 하나가 보통 15에서 20ml 정도 되니까 물 3리터가 담긴 양동이에 락스 뚜껑으로 딱 한 컵만 부어주면 완벽한 살균 소독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락스 냄새가 덜 난다고 무작정 원액을 콸콸 쏟아붓는 분들이 계신데 그것은 살균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호흡기 점막을 태우고 타일의 줄눈을 갉아먹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시 식물 이야기로 돌아와서 많은 초보 집사님들이 빠지는 더 주면 더 좋겠지 라는 위험한 유혹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1000배 희석해서 주니까 식물이 잎을 쫑긋 세우고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음이라는 게 500배로 진하게 타주면 내일 당장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몰래 원액을 듬뿍 더 짜놓곤 하죠. 이것은 식물에게 보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약을 내리는 짓입니다. 식물의 뿌리와 잎은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삼투압의 한계가 있습니다. 토양이나 물의 농도가 식물 체내의 농도보다 지나치게 높아지면 식물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몸속에 있던 수분을 바깥으로 빼앗기게 됩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는 것과 완벽하게 똑같은 원리입니다. 제조사에서 1000배라고 정해놓은 것은 수백 번의 실험을 통해 식물이 가장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최적의 농도를 찾아낸 결과입니다. 무조건 정량을 지키는 것이 가드닝의 제일 원칙입니다. 희석액을 만들 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변수는 바로 물의 온도입니다. 여러분은 차가운 수돗물을 그대로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시나요? 액체 원액이라면 찬물에도 비교적 잘 섞이지만 가루 형태로 된 수화제나 비료를 물에 녹일 때는 온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루를 차가운 생수병에 바로 쏟아붓고 아무리 흔들어봐야 가루 입자들이 뭉쳐서 바닥에 가라앉아 버립니다. 이렇게 덜 녹은 희석액을 식물에 뿌리면 어떤 잎에는 맹물만 가고 어떤 잎에는 고농도의 가루 덩어리가 묻어 화상을 입게 됩니다. 가루 형태의 약재를 희석할 때는 반드시 종이컵 같은 작은 용기에 미지근한 물을 약간 담고 거기에 정량의 가루를 넣어 막대로 완벽하게 저어서 완전히 녹여주어야 합니다. 가루가 형체 없이 다 녹아서 투명하거나 탁한 액체가 된 것을 확인한 후에 그것을 본래의 큰 물통에 붓고 마저 섞어주는 것이 올바른 용의 방법입니다. 방금 가루 형태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의문이 생깁니다. 액체는 주사기로 밀리리터를 재면 되는데 가루는 밀리리터가 아니라 그램 단위로 적혀 있습니다. 1000배 희석을 하라는데 가루 2g을 어떻게 재야 할까요? 물론 소수점까지 나오는 미세 전자저울이 있다면 가장 완벽하겠지만 일반 가정에 그런 장비가 있을 리 만무합니다. 이럴 때는 아주 실용적인 꼼수를 하나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농업용 원예용 수화제 가루는 물과 밀도가 비슷하게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부피 1ml가 무게 1g과 거의 비슷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전자저울이 없다면 앞서 말씀드린 2ml짜리 작은 플라스틱 주사기나 계량 스푼을 이용해 가루를 1ml 부피만큼 퍼내면 그것이 대략 1g이라고 간주하셔도 가정용 원예 수준에서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부피와 무게를 1대1로 치환해서 계산해 보세요. 희석액을 한번 만들면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쓰지 못하고 남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2리터를 만들었는데 화분이 3개뿐이라 절반 이상이 남았네요. 이거 내일 또 써도 될까요? 아니면 일주일 뒤에 써도 될까요? 전문가들의 대답은 단호한 노입니다. 한번 물에 타서 희석된 약재나 비료는 그 순간부터 산화와 부패가 시작됩니다. 특히 천연 성분이 들어간 영양제나 미생물 제제는 하루만 상온에 두어도 부패하여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곰팡이가 피어납니다. 화학 농약 역시 물속의 불순물과 반응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약효가 뚝뚝 떨어집니다. 따라서 희석액은 반드시 그날 다 쓸 만큼만 아주 소량으로 계산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남은 희석액은 아깝다고 보관하지 마시고 잡초가 난 곳이나 배수구 등에 안전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보관의 편리함을 버리고 그때그때 타서 쓰는 부지런함이야말로 식물과 환경을 모두 살리는 길입니다. 만약 딱 화분 한두 개에만 뿌릴 거라서 정말 소량의 희석액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2리터 통을 쓰기엔 너무 낭비니까 500ml짜리 작은 안개 분무기를 쓰려고 합니다. 500ml에 1000배 희석을 하려면 수학적으로 500 나누기 1000, 즉 0.5ml의 원액이 필요합니다. 일반 주사기로는 0.5ml를 정확히 빼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럴 때 가드너들 사이에서 비밀 무기처럼 쓰이는 도구가 있습니다. 바로 약국에서 파는 1ml짜리 인슐린 주사기입니다.
인슐린 주사기는 전체 용량이 1ml밖에 안 되고 눈금이 0.1 단위로 아주 빽빽하게 그어져 있습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0.5ml는 물론이고 250ml 물통에 필요한 0.25ml라는 극소량의 원액도 아주 정밀하게 뽑아낼 수 있습니다. 화분이 적은 원룸 집사님들이라면 이 얇은 인슐린 주사기를 꼭 하나 장만해 두시기 바랍니다. 희석 비율을 계산할 때 주의해야 할 또 다른 포인트는 사용 목적에 따라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잎사귀에 직접 분사하는 옆면 시비와 흙에 부어 뿌리로 흡수시키는 관주 처리는 같은 약재라도 희석 배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잎사귀의 기공은 뿌리보다 훨씬 예민하고 약물 흡수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제품 뒷면을 자세히 보시면 뿌리에 줄 때는 1000배, 잎에 뿌릴 때는 2000배로 더 연하게 타라고 명시된 경우가 많습니다. 뿌리에 주는 진한 농도를 잎에 그대로 뿌렸다가는 다음날 잎의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바삭하게 타들어가는 약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맹목적으로 하나의 계산 결과만 믿지 마시고 내가 이 물을 흙에 부어줄 것인지 아니면 잎에 칙칙 뿌려줄 것인지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그에 맞는 배율을 제품 설명서에서 정확히 찾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계산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숫자와 밀리리터를 넘나들며 계산법을 배웠지만 1000배라는 숫자가 여전히 와닿지 않는 분들을 위해 직관적인 비율을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000배 희석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농도일까요? 욕조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잉크를 딱 한 숟가락 떨어뜨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24시간, 즉 약 1440분 중에서 단 1분에 해당하는 극히 미미한 찰나의 시간입니다. 그만큼 원액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농축된 물질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시각화하셔야 합니다. 이 정도로 묽은데 과연 벌레가 죽을까? 이 정도로 투명한데 식물에 영양분이 갈까? 라는 의심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미세한 성분만으로도 진딧물이 말라 죽고 식물이 쑥쑥 자라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화학의 힘을 믿으시고 연하고 투명해 보이는 그 1000배의 비율을 묵묵히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가드닝의 지혜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딴 생각을 하다가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00배 희석을 해야 하는데 착각해서 50배로 아주 진하게 타버렸고 그걸 이미 아끼는 몬스테라 화분에 듬뿍 부어버렸습니다. 식물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만 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골든타임 안에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농도가 진한 약재가 흙에 들어갔다면 즉시 화분을 화장실로 들고 가서 맑은 수돗물을 화분 위로 계속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화분 부피의 3배에서 5배 이상의 맑은 물을 계속 부어서 흙 속에 고여있는 진한 약재 성분을 화분 밑구멍으로 완전히 씻어내야 합니다. 이것을 워싱이라고 부릅니다. 잎에 진한 약을 잘못 뿌렸을 때도 마찬가지로 즉시 샤워기로 잎의 앞뒷면을 깨끗하게 씻어내 주어야 잎이 타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수했을 때는 당황하지 말고 무조건 맑은 물로 씻어낸다는 응급처치법을 꼭 기억하세요. 이제 모든 설명이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써먹을 수 있는 아주 쉬운 암기 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나누기가 싫으신 분들은 이 3줄만 외우시면 됩니다. 국민물통인 2리터 생수병을 기준으로 1000배 희석은 2ml, 500배 희석은 2배로 늘려서 4ml, 250배 희석은 또 2배로 늘려서 8ml. 딱 이 3가지만 스마트폰 메모장에 적어두시면 앞으로 어떤 원액을 사더라도 당황할 일이 없습니다. 1000배는 2, 500배는 4. 입으로 소리내어 몇 번만 반복해보세요. 머릿속에 계산기가 내장된 것처럼 언제든 튀어나올 것입니다. 희석 배율 맞추기는 결코 전문가들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정확한 도구와 단순한 공식, 그리고 과욕을 부리지 않는 정량준수의 마음가짐만 있다면 누구나 완벽한 희석액을 만들어 식물을 살리고 깨끗한 집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2리터 생수병과 작은 주사기 하나면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1000배, 500배 희석 배율이 얼마나 단순하고 쉬운 덧셈 뺄셈 같은 문제였는지 깨달으셨을 겁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정확한 비율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물의 성장이 몰라보게 달라지고
약해나 독성으로 인한 부작용을 100%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눈대중으로 부어버리는 한 숟가락의 여유가 오히려 식물을 망치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 이제는 확실히 아셨죠? 오늘부터는 당장 다이소나 약국에 들러 작은 주사기를 하나 장만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드닝 라이프와 청소 습관이 극적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준비한 희석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도구로 희석액을 만들어 오셨나요? 혹시 여러분만의 기발한 계량 방법이나 아찔했던 실패 경험담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과 함께 재미있는 이야기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